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6월 2일, 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. 다우는 강보합, 나스닥은 0.3% 하락했는데요. 장중에는 다우가 0.7% 정도 하락했었고요. 나스닥은 뭐 1.7% 정도 하락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미국의 이 하락분이 많이 낙폭을 줄이고 끝났습니다. 미국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죠. 관세입니다. 관세.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하면 미국 시장은 항상 흔들렸습니다.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트럼프의 관세 언급은 그 중국과의 무역 합의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인데요. 지난번에 그 중국과 미국이 서로 경쟁적으로 관세를 높였죠.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뭐 145%까지 올렸고, 또 중국은 미국에 대해 125%까지 올리면서 정말 무역 분쟁이 전쟁으로 갈 것 같처럼 분위기를 형성하다가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죠. 그러면서 90일 유예 합의를 하고 서로 관세를 내리는 뭐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. 그런데 지난주에 죄송합니다. 지난주에 트럼프가 중국이 그 관세를 이행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가 제재를 언급합니다. 그러니까 아니라 주가 확 밀렸죠. 트럼프도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관세 부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가 처음에 실행한 정책이잖아요. 그 정책으로 해서 지금 흔들리는 게 부담이 됐겠죠. 그래서 그런지 계속 뭐 유예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.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또 발언하니까 주가 빠지니까 바로 뭐라 그랬냐면 트루스 소설에 대화로 해결하기 원한다. 뭐 이렇게 글을 써버리죠. 그러니까 그냥 바로 반등을 해버립니다. 그러니까 트럼프도 관세는 자기가 관세 언급하면 주가가 혼란에 빠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지만 자기 정책이 뭐 이렇게 빗나가길 원하지 않죠. 뭔가 정책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. 왜냐면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고 교착 상태가 빠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나오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 대통령이 이래도 죄송합니다. 대통령이 이래도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왜냐면 이 CEO가 일개 기업의 CEO가 어떤 얘기 하나만 해도 그 기업의 주가가 출렁입니다. 그게 시장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죠. 근데 일개 기업의 CEO도 아니 대통령, 또 대통령도 그냥 대통령이 아니 전세계 1위 미국의 대통령이 바로바로 말을 바꾸어서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거는 참 맞을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미국과 우리의 정치 문화가 다를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미국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지난번에 그 타이거 우즈가 사귀는 여자가 그 트럼프 장남의 전부인이랍니다. 근데 두 사람을 자기들의 그 행사에 초대를 해요. 타이거 우즈하고 친하다고.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문화적으로 맞나? 뭐 이런 생각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미국 정치권도 이건 용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. 대가를 지불할 거다. 왜냐면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. 투자에.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재산이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잖아요. 근데 그것이 자율현상이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해 발언에 의해서 막 쭉 빠지고 올리고 막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.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. 물론 뭐 제가 미국에 살질 않아서 미국 뭐 문화를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선에서 대통령은 아무 말 안 하고 정책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. 어쨌든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서 첫 번째 진행하는 관세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죠. 사실 지난번에 영국이 자동차 10만 대까지 관세를 10%를 인정해버리면서 지금 시장이 조금 부담이 됐죠. 특히 그 이후로 유로존에 관세 압박을 하면서 뭐 50% 관세 매기겠다 했다가 주가 또 빠지니까 뭐 7월 9일로 또 바꿨다가 그래서 주가가 또 낙폭을 줄이고 이런 현상이
보이고 있긴 한데요. 가장 큰 그 구역이 유로존, 중국, 그 다음에 영국이에요. 영국은 유로존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영국은 유로존에서 나와 있잖아요. 그렇지만 영국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영국이 되면 호주도 될 확률이 높아요. 왜냐면 호주가 영국 그 옛날 영국령이었어요. 그래서 호주가 지금도 백인이 주류를 이루고 뭐 많은 민족이 들어가 있는데요. 호주가 유일하게 그 공휴일이 딱 하나가 퀸스 버스데이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영국 여왕 생일날 그날이 유일하게 호주 휴일입니다. 그러니까 공휴일입니다.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굉장히 민감해요. 그래서 예전에 그 제가 2000년대 호주에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호주에서 미국으로 그 여행을 갈 때 여행 비자 10년짜리 우리나라 여행 비자 10년짜리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요. 옛날에 요즘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10년짜리 비자가요 뭐 인터뷰 없이 그냥 그 호주에 있는 미 대사관에 가면 200불만 내면 줬어요. 제 기억으로. 그래서 그 유학생들이 거기 가서 그걸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 여행을 가고 하는 게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소통이 되는 채널이다 보니까 영국에 빨리 해준 것 같아요. 그로 인해서 이제 유로존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압박이 되는 상황이 된 거다. 그 압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계속 얘기했죠. 영국도 10% 줬는데 너네도 기본 깔고 가야 되잖아. 뭐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발하는 거죠.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얘기예요. 차별적 제한을 중단하고 제라멜 고위급 회담에 합의된 것을 뭐 준수해야 한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어쨌든 이 관세 문제가 시장을 계속 흔들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만큼은 사실이다. 뭐 인정해야 되겠죠. 또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엔비디아의 실적이었잖아요. 엔비디아가 뭐 실적이 뭐 73%가 더 늘었다고 하죠. 한 분야에서 데이터 센터 뭐 그쪽에서 그러면서 또 그 엔비디아가 장중에 시총 1위까지 올라가는 상황까지 발생했었어요. 시총 1위까지. 그러니까 MS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물리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었는데요. 어쨌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그 AI주들이 이 지난주 금요일 날은 다 밀렸어요. 그러니까 사실 이 AI주가 버텼다면 나스닥도 상승이었을 확률이 높죠. 그만큼 비중이 크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이 어떤 기술주들이 약간 흔들리는 과정 속인데 그 과정 속에서 트럼프의 발언으로 시장 하락을 약간 흔드는 혼조세를 촉매했다. 뭐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번 주에는 미국의 지표 발표가 좀 많이 있습니다. 뭐 4일 날은 5월 민간 고용 발표가 있고요. 또 5일 날은 주간 신규 실업 청구가 발표가 있고요. 또 6일 날은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. 이게 항상 뭐 매월 그 전월 거에 대한 부분의 발표가 있긴 한데요.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세가 실행되고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줬을까? 뭐 이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연준 의원들 발언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번 연준 의원들은 뭐 대부분 금리 인하를 연말 이후 뭐 관세로 인한 정확한 지표를 좀 확인하겠다.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. 어쨌든 지금 연준 의원들 발언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보는 시각을 한번 관전 포인트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.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. 미국 시장을 뭐 죄송합니다. 제가 갑자기 뭐 콧물이 좀 나오네요. 기침이 나오면서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 다우는 뭐 횡보한 모습이고요. 나스닥은 장중한테 1.627% 빠졌었어요. 나포를 확 줄인 거니까 상당히 중요하죠. 야간 선물이 1포인트 정도 하락했는데요. 그 야간 선물 끝나는 시간은 새벽 4시고 이거 끝나는 시간은 그보다 좀 늦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가는 전량 후반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죠. 물론 해외 미주점으로 좀 하락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릴 수도 있어요. 근데 위클리 만기라서 위클리 만기는 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위클리 만기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전문가들이 여기서 전문가는 뭐냐면 지난주에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하면서 시장의 주가 올랐잖아요. 그때 이제 그 금리 관련 전문가들의 60%가 연말까지 금리 2번 정도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요. 근데 저 사실은 이거는 예정이 됐던 부분이고요. 저는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. 왜냐하면 금리를 더 많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
금리를 올리면서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집값과 원금 이자를 갚고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의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만큼의 부담이 커졌어요. 그게 이제 누적으로 오래됐죠. 근데 중요한 거는 저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사람이 그 달 벌어서 그 달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.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. 아이들 교육비 뭐 하면은 거의 빡빡할 거예요. 근데 물가도 올랐죠. 금리도 올랐죠. 돈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주는 방법은 제가 얘기했잖아요. 대출금리 낮춰서 기존에 나가는 걸 줄여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두 번 내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내려서 빨리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바꿔주는 게 좋다는 거죠. 집값도 마찬가지고요. 집값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다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. 금리를 못 내린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집값도 마찬가지거든요. 새 정부가 이제 다음 주면 생기는데 부동산 규제할 게 아니라 규제를 다 풀어서 돈을 막 돌게 해줘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가서 집 하나 두 채에서 하나 팔면 그 돈 그냥 갖고 있겠습니까? 뭐 사고 뭐 사고 쓰게 되죠. 소비가 늘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 금리 인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. 이게 뭐 하반기 두 번이 아니라 하반기 내내 해서 시장을 안전으로. 지난번에 한국에서 금리 낙폭이 커질 수 있다. 이 발언이 저는 현실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.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코스피가 지난주에 2,700원보다 살짝 금요일날 눌렸어요. 눌렸는데 시장에서는 대선 이후 뭐 3,000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저는 3,300까지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 680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이었어요. 그래서 이번 주 이제 6월달 시작이 되면서 방향성을 어떻게 주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. 저는 6월달 한 달에 장대 항봉이 하나 있으면 최고로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